나이 들어서 행복해지려면 버려야 하는 것.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쌓아가요. 집에 물건이 쌓이듯이 우리의 삶에도 물질적인 것들, 사회적인 성공, 다른 사람들의 기대 같은 게 쌓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행복해지려면 이런 것들 중 몇 가지는 내려놓아야 해요. 필요 없는 짐을 좀 버리고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뭐인지 찾아가는 거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어떻게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되어줄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째, 무소유는 큰 기쁨이다. 만족을 아는 것은 천국이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들이 쌓여갑니다. 물건도, 추억도, 경험도, 심지어는 가끔은 우리 마음의 무게가 되는 걱정거리들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무소유는 큰 기쁨이다. 만족을 아는 것은 천국이라는 이러한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한 마을에는 늘 바쁘게 살아가던 백발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농사와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문난 지혜로운 스승이 찾아왔고 노인은 스승에게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은 노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집에는 무엇이 가장 많습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짐이 많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가득하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건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속 부담도 함께요. 노인은 스승의 말대로 집안 곳곳에 쌓여있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책들, 사용하지 않는 도구들, 심지어는 자식들이 어렸을 때 사용하던 물건들까지. 그 과정에서 노인은 각 물건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기쁨과 추억을 되새기며 고마워했습니다. 물건들을 정리할수록 노인의 마음도 가벼워졌고 어느덧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면서 노인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과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지 않고 각 순간을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결국 노인은 만족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몸소 깨닫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의 삶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간소함 속에서 만족을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추구해야 할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 과정에서 어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깊이 있는 삶의 지혜를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무소유는 가벼운 배낭과 같아서
오르막길인 삶에서 우리를 가볍게 해줍니다. 만족을 아는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아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마음의 방이 넓어져 행복이 자유롭게 춤추는 공간이 됩니다. 진정한 만족은 큰 정원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작은 화분에서 피어나는 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만족에서 온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종종 외부적 성취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바깥의 성공이 아닌 우리 내면의 만족에서 비롯됩니다. 이 이야기는 간단한 진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이란 내면의 평화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었던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부는 평생을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를 얻는 데에 모든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사업을 키우고 아이들을 최고의 대학으로 보내는데 성공했지만 늘 마음 한편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성취가 그들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년이 되고 모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바로 자신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들의 내면을 이해하고 만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단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처분하고 사회적 관계도 진실된 몇몇과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부부는 자신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연을 즐기고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찾으며 각자의 취미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화와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찾는 것은 성공적인 경력이나 물질적 풍요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평화가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찾은 평화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 평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함께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거대한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평온을 조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의 성취는 잠시 빛나는 불꽃놀이와 같지만 내면의 만족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세상의 칭찬은 봄바람처럼 지나가지만 내면의 만족은 계절을 초월한 따뜻한 햇살과 같습니다. 외부의 성공은 촛불이 타오르듯 잠깐의 밝음을 주지만 내면의 평화는 항상 비추는 달빛과 같아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셋째, 시간은 우리가 가장 저렴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가치를 가진다. 우리는 흔히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더욱 그렇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시간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재산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살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일에 치여 사느라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즐길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어느새 은퇴의 나이가 되었고, 그제야 할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투루 써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소원했던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 솜씨도 늘어갔고 이를 통해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첫째,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결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그 가치를 알고 사용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종종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지만 그것을 소중히 다루면 금과 같이 가치 있게 빛납니다. 시간은 종종 흔한 돌멩이처럼 여겨지지만 잘 다듬어지면 다이아몬드처럼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종이 한 장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책 한 권의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보여도 그 속에서 금을 채취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넷째, 너 자신의 길을 가라. 다른 이의 길을 걷는 것을 버려라.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는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바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길과 다른지를 말입니다. 그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주 우리는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신만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이에 관한 한 사례로 최근 은퇴한 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 선생님은 오랫동안 한 기업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의 경력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화려했고 그는 항상 회사와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은퇴를 계기로 그는 다시 붓을 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그의 선택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굳건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들은 점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의 작업에서 큰 만족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정 선생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자신의 진정한 열정과 행복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의 기대를 따르기보다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일인지 아니면 단지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길을 찾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고민해 보세요. 자신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나이 들어가며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리고 그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너 자신의 길을 가라, 다른 이의 길을 걷는 것은 남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 결국 자신의 꽃을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은 자신만의 색을 칠하는 것과 같아 남의 팔레트로는 자신의 그림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의 길을 버리고 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은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 되는 것과 같아 다른 배의 노를 잡는 것이 아닌 자신의 항로를 정합니다.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독특한 음악을 작곡하는 것과 같아 남이 연주하는 멜로디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리듬을 찾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몇 가지를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가지고 있는 물건들부터 시작해서 남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 또는 남의 길을 따라가려는 마음까지도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포기할 때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의 길을 찾고 진짜 만족과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사실 무소유는 우리 내면에 더 많은 여유를 만들어줘요. 진짜 만족은 밖에서 오는 성공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평화에서 시작된답니다. 시간을 소중히 하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는 것. 이게 바로 나이 들어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행복이에요.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진짜 원하는 길을 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남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걸 멈추는 거죠. 이렇게 용기를 내서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이게 단지 우리 자신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야 해요. 우리가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을 잘 알고 그걸 용기 있게 실행에 옮길 때 우리 삶은 더 의미 있고 즐거워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서 행복해지려면 버려야 하는 것.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쌓아가요. 집에 물건이 쌓이듯이 우리의 삶에도 물질적인 것들, 사회적인 성공, 다른 사람들의 기대 같은 게 쌓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행복해지려면 이런 것들 중 몇 가지는 내려놓아야 해요. 필요 없는 짐을 좀 버리고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뭐인지 찾아가는 거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어떻게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되어줄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째, 무소유는 큰 기쁨이다. 만족을 아는 것은 천국이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들이 쌓여갑니다. 물건도, 추억도, 경험도, 심지어는 가끔은 우리 마음의 무게가 되는 걱정거리들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무소유는 큰 기쁨이다. 만족을 아는 것은 천국이라는 이러한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한 마을에는 늘 바쁘게 살아가던 백발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농사와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문난 지혜로운 스승이 찾아왔고 노인은 스승에게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은 노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집에는 무엇이 가장 많습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짐이 많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가득하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건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속 부담도 함께요. 노인은 스승의 말대로 집안 곳곳에 쌓여있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책들, 사용하지 않는 도구들, 심지어는 자식들이 어렸을 때 사용하던 물건들까지. 그 과정에서 노인은 각 물건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기쁨과 추억을 되새기며 고마워했습니다. 물건들을 정리할수록 노인의 마음도 가벼워졌고 어느덧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면서 노인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과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지 않고 각 순간을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결국 노인은 만족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몸소 깨닫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의 삶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간소함 속에서 만족을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추구해야 할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 과정에서 어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깊이 있는 삶의 지혜를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무소유는 가벼운 배낭과 같아서 오르막길인 삶에서 우리를 가볍게 해줍니다. 만족을 아는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아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마음의 방이 넓어져 행복이 자유롭게 춤추는 공간이 됩니다. 진정한 만족은 큰 정원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작은 화분에서 피어나는 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만족에서 온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종종 외부적 성취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바깥의 성공이 아닌
우리 내면의 만족에서 비롯됩니다. 이 이야기는 간단한 진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이란 내면의 평화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었던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부는 평생을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를 얻는 데에 모든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사업을 키우고 아이들을 최고의 대학으로 보내는데 성공했지만 늘 마음 한편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성취가 그들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년이 되고 모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바로 자신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들의 내면을 이해하고 만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단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처분하고 사회적 관계도 진실된 몇몇과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부부는 자신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연을 즐기고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찾으며 각자의 취미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화와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찾는 것은 성공적인 경력이나 물질적 풍요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평화가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찾은 평화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 평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함께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거대한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평온을 조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의 성취는 잠시 빛나는 불꽃놀이와 같지만 내면의 만족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세상의 칭찬은 봄바람처럼 지나가지만 내면의 만족은 계절을 초월한 따뜻한 햇살과 같습니다. 외부의 성공은 촛불이 타오르듯 잠깐의 밝음을 주지만 내면의 평화는 항상 비추는 달빛과 같아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셋째 시간은 우리가 가장 저렴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가치를 가진다. 우리는 흔히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더욱 그렇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시간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재산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살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일에 치여 사느라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즐길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어느새 은퇴의 나이가 되었고
그제야 할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투루 써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소원했던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 솜씨도 늘어갔고 이를 통해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첫째,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결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그 가치를 알고 사용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종종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지만 그것을 소중히 다루면 금과 같이 가치 있게 빛납니다. 시간은 종종 흔한 돌멩이처럼 여겨지지만 잘 다듬어지면 다이아몬드처럼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종이 한 장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책 한 권의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보여도 그 속에서 금을 채취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넷째, 너 자신의 길을 가라. 다른 이의 길을 걷는 것을 버려라.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는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바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길과 다른지를 말입니다. 그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주 우리는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신만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이에 관한 한 사례로 최근 은퇴한 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 선생님은 오랫동안 한 기업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의 경력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화려했고 그는 항상 회사와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은퇴를 계기로 그는 다시 붓을 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그의 선택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굳건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들은 점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의 작업에서 큰 만족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정 선생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자신의 진정한 열정과 행복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의 기대를 따르기보다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일인지 아니면 단지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길을 찾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고민해 보세요. 자신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나이 들어가며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리고 그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너 자신의 길을 가라 다른 이의 길을 걷는 것은 남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 결국 자신의 꽃을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은 자신만의 색을 칠하는 것과 같아 남의 팔레트로는 자신의 그림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의 길을 버리고 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은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 되는 것과 같아 다른 배의 노를 잡는 것이 아닌 자신의 항로를 정합니다.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독특한 음악을 작곡하는 것과 같아 남이 연주하는 멜로디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리듬을 찾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몇 가지를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가지고 있는 물건들부터 시작해서 남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 또는 남의 길을 따라가려는 마음까지도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포기할 때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의 길을 찾고 진짜 만족과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사실 무소유는 우리 내면에 더 많은 여유를 만들어줘요. 진짜 만족은 밖에서 오는 성공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평화에서 시작된답니다. 시간을 소중히 하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는 것. 이게 바로 나이 들어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행복이에요.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진짜 원하는 길을 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남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걸 멈추는 거죠. 이렇게 용기를 내서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이게 단지 우리 자신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야 해요. 우리가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을 잘 알고 그걸 용기 있게 실행에 옮길 때 우리 삶은 더 의미 있고 즐거워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서 행복해지려면 버려야 하는 것.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쌓아가요. 집에 물건이 쌓이듯이 우리의 삶에도 물질적인 것들, 사회적인 성공, 다른 사람들의 기대 같은 게 쌓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행복해지려면 이런 것들 중 몇 가지는 내려놓아야 해요. 필요 없는 짐을 좀 버리고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뭐인지 찾아가는 거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어떻게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되어줄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째, 무소유는 큰 기쁨이다. 만족을 아는 것은 천국이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들이 쌓여갑니다. 물건도, 추억도, 경험도, 심지어는 가끔은 우리 마음의 무게가 되는 걱정거리들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무소유는 큰 기쁨이다. 만족을 아는 것은 천국이라는
이러한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한 마을에는 늘 바쁘게 살아가던 백발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농사와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문난 지혜로운 스승이 찾아왔고 노인은 스승에게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은 노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집에는 무엇이 가장 많습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짐이 많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가득하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건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속 부담도 함께요. 노인은 스승의 말대로 집안 곳곳에 쌓여있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책들, 사용하지 않는 도구들, 심지어는 자식들이 어렸을 때 사용하던 물건들까지. 그 과정에서 노인은 각 물건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기쁨과 추억을 되새기며 고마워했습니다. 물건들을 정리할수록 노인의 마음도 가벼워졌고 어느덧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면서 노인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과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지 않고 각 순간을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결국 노인은 만족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몸소 깨닫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의 삶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간소함 속에서 만족을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추구해야 할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 과정에서 어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깊이 있는 삶의 지혜를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무소유는 가벼운 배낭과 같아서 오르막길인 삶에서 우리를 가볍게 해줍니다. 만족을 아는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아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마음의 방이 넓어져 행복이 자유롭게 춤추는 공간이 됩니다. 진정한 만족은 큰 정원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작은 화분에서 피어나는 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만족에서 온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종종 외부적 성취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바깥의 성공이 아닌 우리 내면의 만족에서 비롯됩니다. 이 이야기는 간단한 진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이란 내면의 평화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었던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부는 평생을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를 얻는 데에 모든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사업을 키우고 아이들을 최고의 대학으로 보내는데 성공했지만 늘 마음 한편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성취가
그들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년이 되고 모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바로 자신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들의 내면을 이해하고 만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단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처분하고 사회적 관계도 진실된 몇몇과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부부는 자신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연을 즐기고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찾으며 각자의 취미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화와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찾는 것은 성공적인 경력이나 물질적 풍요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평화가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찾은 평화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 평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함께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거대한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평온을 조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의 성취는 잠시 빛나는 불꽃놀이와 같지만 내면의 만족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세상의 칭찬은 봄바람처럼 지나가지만 내면의 만족은 계절을 초월한 따뜻한 햇살과 같습니다. 외부의 성공은 촛불이 타오르듯 잠깐의 밝음을 주지만 내면의 평화는 항상 비추는 달빛과 같아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셋째 시간은 우리가 가장 저렴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가치를 가진다. 우리는 흔히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더욱 그렇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시간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재산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살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일에 치여 사느라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즐길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어느새 은퇴의 나이가 되었고 그제야 할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투루 써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소원했던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 솜씨도 늘어갔고 이를 통해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첫째,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결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그 가치를 알고 사용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종종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지만 그것을 소중히 다루면 금과 같이 가치 있게 빛납니다. 시간은 종종 흔한 돌멩이처럼 여겨지지만 잘 다듬어지면 다이아몬드처럼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종이 한 장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책 한 권의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보여도 그 속에서 금을 채취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넷째, 너 자신의 길을 가라. 다른 이의 길을 걷는 것을 버려라.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는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바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길과 다른지를 말입니다. 그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주 우리는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신만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이에 관한 한 사례로 최근 은퇴한 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 선생님은 오랫동안 한 기업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의 경력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화려했고 그는 항상 회사와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은퇴를 계기로 그는 다시 붓을 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그의 선택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굳건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들은 점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의 작업에서 큰 만족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정 선생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자신의 진정한 열정과 행복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의 기대를 따르기보다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일인지 아니면 단지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길을 찾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고민해 보세요. 자신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나이 들어가며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리고 그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너 자신의 길을 가라.
다른 이의 길을 걷는 것은 남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 결국 자신의 꽃을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은 자신만의 색을 칠하는 것과 같아 남의 팔레트로는 자신의 그림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의 길을 버리고 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은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 되는 것과 같아 다른 배의 노를 잡는 것이 아닌 자신의 항로를 정합니다.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독특한 음악을 작곡하는 것과 같아 남이 연주하는 멜로디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리듬을 찾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몇 가지를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가지고 있는 물건들부터 시작해서 남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 또는 남의 길을 따라가려는 마음까지도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포기할 때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의 길을 찾고 진짜 만족과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사실 무소유는 우리 내면에 더 많은 여유를 만들어줘요. 진짜 만족은 밖에서 오는 성공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평화에서 시작된답니다. 시간을 소중히 하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는 것. 이게 바로 나이 들어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행복이에요.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진짜 원하는 길을 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남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걸 멈추는 거죠. 이렇게 용기를 내서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이게 단지 우리 자신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야 해요. 우리가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을 잘 알고 그걸 용기 있게 실행에 옮길 때 우리 삶은 더 의미 있고 즐거워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